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젊은 세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두면 좋은 핫한 신조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어는 시대를 반영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창문이 됩니다. 우리 손주들이나 자녀들이 쓰는 말을 들으면 처음엔 무슨 뜻인지 잘 몰라 당황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면 그 말들이 훨씬 친근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나다 순서로 신조어 100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그 배경과 의미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영상에서는 100가지 신조어를 하나씩 소개하면서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젊은 세대와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길러드리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이 말은 나도 써보고 싶다 싶으신 게 생기시면 적어 두셨다가 손주나 친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분명 대화가 훨씬 더 즐겁고 활기차질 겁니다. 첫 번째,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는 뜻이에요. 모임이나 대화 중에 누군가 예상치 못한 말을 던졌을 때 순식간에 정적이 흐르고 모두가 어색해지는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한 말이죠. 요즘 젊은 세대는 이 표현을 농담처럼 자주 씁니다. 두 번째, 갑통알.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를 해야겠다는 뜻입니다. 월급날 직후에는 든든했지만 며칠 지나면 장호가 비어 있는 걸 보고 쓰는 말이죠. 현실적인 웃음, 웃기면서도 슬픈을 잘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추. 강력 추천을 의미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맛집이나 물건을 추천할 때 자주 써요. 이 집 개추 하면 정말 강하게 추천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갓생. 신처럼 사는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운동하고 자기 개발하는 삶을 가리켜 사용합니다. 자기 관리에 집중하는 요즘 청년들의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고스팅. 고스팅에서 유래한 말로 연락을 갑자기 끊고 잠적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주로 연인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 많이 쓰입니다. 여섯 번째, 관종. 관심 종자의 줄임말입니다. 관심 받고 싶어 과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비하하거나 놀릴 때 씁니다. SNS 시대에 특히 많이 보이는 유형입니다. 일곱 번째, 꾸안구.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스타일을 말합니다. 무심한 듯 자연스럽지만 사실은 신경 쓴 패션이나 메이크업을 일컫습니다. 여덟 번째, 급식체. 중고등학생들이 쓰는 독특한 말투를 가리킵니다. 세대 차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아홉 번째, 닭모치. 당연히 모든 치킨은 옳다의 줄임말입니다. 치킨 사랑을 한마디로 담은 말이죠. 치킨 광고나 밈에서 자주 보입니다. 열 번째, 덕업일치. 덕질과 직업이 일치했다는 뜻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을 때 쓰며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상황을 표현합니다. 열한 번째, 돌잡이컵. 아이가 돌잡이 할 때 컵을 잡으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랄 거라는 농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실제로는 건강이나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쓰입니다. 열두 번째, 또라방. 또라이 방장의 줄임말입니다. 단톡방에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을 놀릴 때 씁니다. 열세 번째, 대츠노노. That's no no를 한국식으로 소리 나는 대로 쓴 표현입니다. 강하게 거절할 때 귀엽게 쓰입니다. 열네 번째, 띵곡. 명곡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노래는 띵곡이다 하면 정말 좋은 노래라는 뜻입니다. 열다섯 번째, 라떼는. 나 때는 말이야 의 줄임말로 기성세대가 옛날 이야기를 꺼낼 때 사용합니다. 요즘은 약간 놀리는 뉘앙스로 쓰입니다. 열여섯 번째, 레게노. 레전드, 레전드를 변형한 말이에요. 이건 정말 대단하다는 의미로 주로 유머 댓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마상. 마음의 상처의 줄임말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을 때 사용됩니다. 열여덟 번째, 만반잘부.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의 줄임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처음 만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열아홉 번째, 멍 때리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쉬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스무 번째, 무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줄임말입니다. SNS에서 Q&A 형태로 활용됩니다. 스물한 번째, 뭉개다. 일이나 과제를 미루거나
질질 끄는 행동을 말합니다. 게으름에 대한 귀여운 표현입니다. 22번째, 문찐. 문화찐따의 줄임말로 트렌드의 어두운 사람을 뜻합니다. 스스로를 자조할 때도 씁니다. 23번째, 박제. 증거로 남기거나 공개한다는 뜻입니다. 온라인 대화나 캡처 이미지에서 자주 쓰입니다. 24번째, 반모. 반말 모드의 줄임말입니다. 상대에게 반말을 써도 되는지 물어볼 때 사용합니다. 25번째, 빌런. 영화나 만화 속 악역을 뜻하는데 요즘은 현실에서 민폐 캐릭터를 표현할 때도 씁니다. 26번째, 사바사. 사람 바이 사람. 사람마다 다르다는 뜻으로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을 존중할 때 쓰입니다. 27번째, 삼귀다. 사귀기 전 단계, 썸보다 가까운 관계를 표현합니다. 서로 알아가는 과도기적 감정을 나타냅니다. 28번째, 선 넘네. 선을 넘는다의 줄임말입니다. 무례하거나 도를 지나친 행동을 지적할 때 사용합니다. 29번째, 셀피, 셀카, 즉 자신을 직접 찍은 사진을 의미합니다. SNS 필수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30번째,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말합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느끼는 만족을 강조합니다. 31번째, 손민수하다. 드라마 치즈 인 더 트랩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스타일이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뜻합니다. 누군가의 옷차림, 말투, 취향을 그대로 베끼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32번째, 스라벨. 스터디와 라이프 밸런스의 합성어입니다. 공부와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 학생들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33번째, 스불제. 스스로 불러온 재앙의 줄임말입니다. 밤새 게임하거나 야식을 먹고 다음날 고생할 때 자주 씁니다. 34번째, 심멋. 심장이 멎을 만큼 깜짝 놀라거나 감동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주로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거나 감격스러운 순간에 사용합니다. 35번째, 싱글벙글. 기쁘고 행복한 얼굴 표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음이 편하고 즐거울 때 자연스럽게 쓰입니다. 36번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줄여 부른 표현입니다. 카페에서 주문할 때 하나 주세요라고 흔히 말합니다. 37번째,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의 줄임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센스 있고 깔끔하게 처리해 달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38번째, 어쩔 TV. 어쩌라고 TV나 봐 라는 뜻으로 상대를 귀엽게 무시하거나 장난칠 때 쓰는 말입니다. 39번째, 엄근진. 엄격, 근엄, 진지의 줄임말입니다. 지나치게 딱딱하고 진지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40번째, 오운완. 오늘 운동 완료라는 뜻입니다. 운동 인증 사진이나 글에 자주 붙여 쓰는 해시태그입니다. 41번째, what the hell. 영어 표현 what the hell을 한글 음성화한 말입니다. 놀라움이나 황당함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42번째, 워라벨. 워크와 라이프, 밸런스의 합성어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트렌드를 나타냅니다. 43번째, 인싸. 인사이더의 줄임말입니다. 모임이나 집단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44번째,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의 줄임말입니다. 자포자기하거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주 쓰입니다. 45번째, 인정. 인정. 상대의 의견이나 말에 크게 공감할 때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46번째, 입덕. 누군가의 팬이 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관심을 갖게 된 연예인이나 콘텐츠에 빠질 때 사용합니다. 47번째, 자기님. 애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48번째, 재질. 어떤 느낌이나 분위기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 사진 너무 내 재질이야 라는 식으로 씁니다. 49번째, 짧은 이미지나 영상 클립을 뜻하는 말입니다. 온라인에서 상황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50번째, 짬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의 줄임말입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노련함을 나타냅니다. 51번째, 찐. 진짜, 정말이라는 뜻으로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건 찐이야라고 쓰면 정말이라는 뜻이 됩니다. 52번째, 츤데레. 겉은 차갑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을 말합니다. 일본 만화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53번째, 취향 저격. 누군가의 취향에 정확히 맞는 것을 뜻합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음식, 선물을 표현할 때 자주 쓰입니다. 54번째, 칭찬봇. 끊임없이 칭찬만 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대방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55번째, 쿨병. 모든 일을 무심하게 넘기고 싶어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으려 할 때 쓰입니다. 56번째, 킹받다. 킹과 열받다가 합쳐진 말로 아주 화나거나 짜증나는 상황을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57번째, 킹정. 킹과 인정이 합쳐진 표현으로 매우 크게 공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8번째, 타노스하다. 마블 영화 속 캐릭터 타노스에서 나온 말로 모두 없애버린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59번째, 텐션. 에너지나 분위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텐션 좋네 라고 하면 기분이 업됐다는 의미입니다. 60번째, 톰과 제리. 티격태격하면서도 결국 서로를 떠나지 못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61번째, 튀르키예. 터키를 한국식 발음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최근 공식 명칭을 따라 사용됩니다. 62번째, 투머치 토커.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할 때 쓰입니다. 63번째, 트친소. 트위터 친구 소개의 줄임말입니다. 트위터에서 새로운 친구를 찾을 때 사용됩니다. 64번째, 팩폭. 팩트 폭력의 줄임말입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상대를 찌르는 말을 뜻합니다. 65번째, 팬심. 팬으로서의 마음과 애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66번째, 펭수. 펭귄 캐릭터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67번째, 프사. 프로필 사진의 줄임말입니다. 온라인에서 본인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68번째, 플러팅.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며 호감을 사는 행동을 말합니다. 69번째, 피셜. 공식 발표라는 뜻으로 본인의 입장에서 직접 밝힌 내용을 의미합니다. 70번째, 하남자. 자신감 없고 소심한 남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71번째, 하이틴. 90년대 청춘 영화 스타일을 뜻합니다. 레트로 감성과 연결됩니다. 72번째, 한남충.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여성 혐오 담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73번째, 헐. 놀람이나 당황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74번째, 해피엔딩. 비극적인 결말을 말합니다. 행복한 결말의 반대 개념으로 쓰입니다. 75번째, 혼코노. 혼자 코인 노래방에 가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 MZ세대의 새로운 놀이 문화입니다. 76번째, 혼밥. 혼자 밥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고 당당한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77번째, 혼술.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편안한 자기만의 시간을 뜻합니다. 78번째, 홈캉스. 집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더 흔해졌습니다. 79번째, 훅가다. 갑자기 무너지거나 큰일 나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80번째, 힐링. 마음을 치유하고 편안하게 쉬는 상태를 뜻합니다. 81번째, 힙하다. 세련되고 트렌디하다는 뜻입니다. 젊은 감각을 강조할 때 자주 쓰입니다. 82번째, 힙합. 많이 먹는 먹방 유튜버 이름으로 많이 먹어도 귀엽고 건강한 이미지를 갖습니다. 83번째, 힘숨찐. 힘을 숨긴 찐따의 줄임말입니다. 조용해 보여도 사실 숨겨진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84번째, TMI. Too much information의 음성화 표현입니다. 쓸데없이 과한 정보를 줄 때 사용합니다. 85번째, YOLO. You only live once를 음성화한 말로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자는 의미입니다. 86번째, Z세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 세대를 가리킵니다. 87번째, 가찌키. 솔직히를 귀엽게 강조한 표현입니다. 88번째, 데이트 폭력.
연인 간의 폭력을 말합니다. 사회적 문제로 자주 언급됩니다. 89번째, 무야호. 엄청나게 신나는 기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90번째, 댕댕이. 강아지를 귀엽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91번째, 존맛탱. 아주 맛있다는 뜻의 음성화 표현입니다. 92번째, 빼박캔트. 빼도 박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93번째, 뽀짝. 작고 귀엽다는 의미를 강조할 때 씁니다. 94번째, 랜선 집들이. 온라인으로 집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뜻합니다. 95번째, 플렉스. 과시하거나 뽐내는 것을 말합니다. 96번째, 소름돋. 놀라움이나 무서움을 표현합니다. 97번째, 놀못. 놀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98번째, 인별. 인스타그램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99번째, 돌싱. 돌아온 싱글, 즉 이혼 후 혼자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100번째, 킹크랩. 최고, 최강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조어 100가지를 전부 자세히 풀어봤습니다. 이제 손주나 자녀와 대화할 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겠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